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것은 특검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태어날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저런 괴물이 번식할 수 있게 된 토양은 무엇인지도 밝혀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몰입애들의 행태는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지기현은 여전히 재판장을 맡고 있고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번에도 집사 게이트 관련자 3명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과연 수사와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자가 통일교 변호를 맡는다는 소식에는 아연신색한 따름입니다. 오광수가 누굽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검 임명에 관여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특검을 추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자가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 피의자의 변호인을 맡는다?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오늘 또 새로운 상품 소개해 드릴 겁니다. 훈제통오리입니다. 지난번에 훈제통 삼겹살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사랑해 주셨죠. 이번에는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은데요. 훈제통오리,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훈제오리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슬라이스 쳐진 거 시중 상품하고는 다르게 통오리라서 육즙이 꽉 잡혀 있고, 이거 에어프라이에 제가 데워 먹었는데요. 껍질이 아주 바삭바삭하고 살은 부들부들하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요. 이 진짜 황토가마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6시간 동안 훈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이 정말 좋고 육즙도 정말 좋고 훈제통오리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400g 한 팩만 해도 풍성한데 1+1 400g 더하기 400g 모두 800g을 25,900원 무료 배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가성비 최고지요. 내일 먹방 이걸로 해볼까 합니다. 훈제통오리 또 얼마나들 맛있게 드실까 벌써부터 입맛이 댕깁니다. 그리고 자두, 추희자두, 가을추, 깃뿌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요. 바로 김천에서 따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거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더 당도가 높아집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제품들을 정어리몰이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몽돌님은 어제 아귀찜이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리뷰 보내주셨는데 아구찜도 맛있게 드시고 또 훈제오리 달콤살콤한 자두 맛있게 드시면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수도권에는 비가 좀 꽤 내렸는데요. 남쪽은 쨍쨍하지요. 김은숙님, 광주는 해가 쨍쨍해요. 그러는데, 예, 또 비가 좀 와야 할 곳이 있는데 강릉에 비가 많이 와야지요. 지금 비가 안 와서 아주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좀 두루두루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서울에 내린 비는 여름비인가요? 가을비인가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밤에도 서울 밤 기온이 30도가 넘더라고요. 아직은 여름이 남아있지요. SS킴283님 어제 우리 방송 끝날 때쯤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끝날 때쯤 와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SS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할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깃을 약간 세우신 거죠?
세웠네. 네, 좋네요. 멋있는데요? 보기 좋은데. 예. 네. 몰랐어요. 가을이 좀 더 깊어지면 더 어울릴 듯한. 신유진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대세 테토녀. 테토녀 원조는 우리 김진 에너지 의원님이고요. 저는 테토녀 동생이고 제 옆에 우리 윤경호 소장님은 애견남. 동의하십니까? 애견남 같아요. 아, 애견.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테토녀는요 아무래도 이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요거를 좀 약자로 남성 호르몬 아닙니까? 좀 강한 여자, 강인한 여자를 뜻하는데 요즘 대세예요. 왜 그러냐고요? 대세입니다. 테토녀가. 그리고 네, 애견남은 에스트로겐은 이제 여성 호르몬인데 좀 부드러운 남자, 그래서 좀 감성적인 남자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부드럽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네. 여성스럽다. 그건 아니에요. 감성적. 감성적인 거. 감성적? 네네네. 그 감정도 풍부해지고 이제 부드럽고 그런 애견남이 요즘 대세인데. 윤경호 소장하고 저하고 누가 더 애견남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거. 대세기 때문에 애견남이 좀 대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앵커님이 요즘 대세. 가장 부합하는 분이 아닌가. 방송 이렇게 해야죠. 아, 우리 앵커님이 최고죠. 아니 언젠가 저기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이재명이 좋아, 차은우가 좋아 그렇게 아니 근데 이거를 더 조금 나가서 하면은 왜 아니무스 이론을 아시죠? 모든 사람한테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안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아니무스가 정말 활발한 이런 사람이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남성께서는 본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아니마가 아주 활발한 애견남. 자기 안에 모든 사람이 근데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여성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분명한 건 그럴 드라마 것입니다. 보다가 눈물 제가 먼저 흘리고 있는 제 아내보다. 그거는 갱년기라 그래요. 야, 여성성 아니에요? 아, 여성 갱년기 때는 그렇게 눈물이 흘리지 않아요. 화가 많아져요. 화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백운기 TV 채널에서 저랑 테토녀와 애견남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짧게 좀 한번 영상을 하나 올라가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유진 변호사는 테토녀 아니야. 그런가요? 테토녀 아니고 딴 거야. 근데 뭐예요? 안 가르쳐 줄 거야. 넘치는 에너지. 김진애 의원님은 신유진 변호사하고 같이 아니, 방송해 저는 보셨어요? 방송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죠?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네. 방방 뜨기 전에 네. 김진애 의원님 하면 김진 에너지, 네. 김진 에어컨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신유진 변호사 딱 이렇게 뵙고 야 강적이 나타났다. 거의 뭐 옛날 김진애 의원님 보는 느낌? 아니야. 더 세요? 저는 카리스마가 있죠. 맞아요. 거기는 칼 없으면? 말을 네. 방방 뛰기만 해. 네, 맞아요. 카리스마 테토녀. 저는 유쾌한 테토녀. 네네. 유쾌한 유머를.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프닝이 약간 좀 속상해가지고 제가 네. 처질 뻔했는데 아니, 오늘 역시 쳐져요, 확실히. 뉴스들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들 오늘 좀 쳐주는 날이에요. 오늘도 처지고 요즘에 네. 어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요. 거기다가 왜 이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게 이제 불유쾌한 장면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감옥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쾌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저 특검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이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통쾌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7번이나 감옥에서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놔주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기분 나쁜 데다가 아니 요새 좀 조금만 것들이 하여튼 기분 나쁜 것들이 많아요. 뭔가 좀 착착착착 되는 걸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막 그렇게 걸린단 글쎄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네. 지금 쭉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지고 불유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개혁을 앞두고 모든 것들이 지금 발목 잡기로 다 엉겨 붙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원도 아주 그냥 앞장서서 구속영장 기각해버리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기각이야. 나 기각이야. 기각한다고 뭐 처벌 중 없잖아요.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청구하는 거 밖에.
그러니까 판사들도 판사 나름대로 완전 발목 잡기로 저는 나섰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세력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 엉겨붙어서 막 엉망진창 진흥탕을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마치 뭔가 엄청난 이견이 있고 여기가 뭐 시끄러운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사이에 권력은 권력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암암리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그- 역사가 반동이 있기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상개혁 내란 이후에 생각들을 조금 바꿔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만들자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내란 정당, 그러니까 내란의 주범을 배출한 정당은 해산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니 지금 같은 양당제 하에서 뻔한데 국민의힘을 그러면 해산시켜버리고 정당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점점 그 다음에 하는 작태와 뭐 당 지도부 구성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건 해산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또 하나.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할 때, 이거 정말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민특위, 해방이후의 반민특위, 4.19 혁명 이후에 단죄를 위한 특별재판부 두 번의 전례밖에 없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이 내란이라는 건 그 둘에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근 이 기존의 재판부 판사들이 하는 작태들을 보면 특별재판부라는 거 해야겠다. 이 매를 스스로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이 점점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 저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이지 진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당사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말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뭐 반작용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정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이라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하고의 약간의 불협화 또 조국 혁신당하고의 또 약간의 또 균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저쪽에서는 반동을 하게 만드는 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김준현 님이 화요일 날 하시다가 목요일 날 오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태토남 애견녀 두 분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더 좋으시잖아요. 좋잖아요. 저는 이제 애견녀로 바꾸면 되죠. 우리 윤경호 소장 아주 제가 존경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여기서 같이 해본 적 있어요. 목요일 날. 그러신가요? 그때는 신유심 변호사가 아니셨는데 그냥 같이 해본 적 있습니다. 네. 저는 윤경호 소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더라도 한두 마디만 해도 착착착 아주 손발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비가 아주 극명합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에 하나면에 나오는 영상이 있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우리 애견남 윤경호 소장님과 함께 하는 걸 기획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지정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의문의 1승. 예. 변함없이님 지친다 처진다 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면 됩니다만 있습니다. 역시 짜란. 변함없이님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어제도 살펴봤지만 짧게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네.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희롱 사건. 예. 그것과 관련해서 불만을 품은 것 같은데 그 내용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수 이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광수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임명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죠. 첫째는 왜 꼭 검사 출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설사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한다고 해도 좀 괜찮은 놈을 해야지. 그 말이 많았던 자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죠. 그때 조금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을 좀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부동산 차명으로 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낙마했어요. 낙마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짧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특검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임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인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특검 임명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자가 특검을 추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받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뭐 검사라는 놈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했다가 권력에서 미끄러지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이랬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제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의 똥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나를 잘러? 에이씨 한번 그럼 보자. 이렇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김진애 의원님 어느 쪽일까요? 뭐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는 건데요. 저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시에 김건희 특검에 왜 3명이 추천이 됐었는데 그때 누구였던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서 민중기 특검이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라서 그때 됐던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이 당시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던 게 아닌가?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그 사이에. 그랬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당연히 이제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아마 전력이 지금 민중기 전 판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세를 떠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틀 전에 민중기 특검을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더라고요. 네. 민중기 특검을 직접 안 만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신 만난 사람이 특검보예요. 네. 그런데 이 특검보가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 로펌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뭐 오광수 한 명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광수가 뭐 자신의 개인적인 억하심정 복수하겠다, 똥물을 낀적겠다 이렇게 여기 통일교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광수, 주목해야 될 사람이 강찬우, 그 다음에 김호수 이렇게 3명의 변호사인데요. 일단 뭐 김호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수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중앙 N 남부라는 네. 법률사무소 대표로 들어가는데 중앙 N 남부가 뭡니까?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 우리한테 와라 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아예 그냥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보 말씀하셨지만 이 중앙 N 남부 전 대표는 박상진 특검보입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중앙 N 남부에서 같이 김호수 여기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김호수를 같이 하다가 특검보로 발탁이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있던 로펌에서 있는 변호사가 내 검사가 됐을 때 내 사건을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변호인으로는 못 들어와요. 김호수가 직접 변호인으로 못 들어오자 통일교에서 수를 낸 것이 자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자문 변호사로 돌려요. 그러면 오광수는 이 모든 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급 아닙니까? 오광수는 연수원 18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기수예요. 또 한 명 제가 말씀드린 강찬우 변호사도 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기수예요. 이 강찬우 변호사는
종전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인으로 참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자의 역할을 통일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자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무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근데 오광수는 지금 자기가 변호인단으로 아예 이 사람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원 오브 데미지 뭐 난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뭐 이해하십시오. 이따위로 말을 합니다. 이해하십시오면 차라리 괜찮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토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해하십시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해하십시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어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알지? 이해하십시다. 다 알잖아, 니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저는 이렇게 전직- 기자들하고 네. 완전히 그냥 아사바사 하는 거지. 이해해 주십시오는 내 처지가 이렇게 됐으니 그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이해하십시다는 너 다 알면서 뭘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찰하고 언론하고의 유착 관계를 딱 보여주는 말이지. 저는 그래서 이 오광수도 그렇고 김호수도 그렇고 김호수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 전관 예우 받으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 있는 거 전관 예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별도의 방법으로 전관 예우를 막는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막고 검사들 수사권 박탈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친 사람이 바로 김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튀어나오냐? 통일교를 위해서 통일교가 단순한 지금 종교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에 지금 깊숙이 개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되면 이렇게 전직 검찰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큰 돈, 상상하지 못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사건은 끝이죠. 검찰 개혁이 되면 자신이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이거 막 진짜 얼마일까요? 수임료가 몇십억, 뭐 100억까지도 뭐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액의 사건을 만질 수가 없게 되니까 검찰 개혁 전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 여기 나라도 지금 마지막 한 건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씻기 전에 우리 마지막 한 건만 하자. 범죄인들도요. 영화 보면 다 그렇지만 손 씻기 전에 이거 큰 거 한탕하고 손 씻자 깨끗이. 우리 전관 이후 손 씻기 전에 큰 거 한탕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그거죠. 네. 딱 그거죠. 아니 윤경호 소장님, 통일교 입장에서야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총재가 지금 잡혀갈 판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막고 싶겠죠. 그래서 야 이거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제일 센 놈 불러봐. 그랬더니 방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 하던 사람인데요. 한번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부르겠죠. 부른다고 가면 됩니까?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자기가 수사했던 대상, 특히 재벌 총수들 딱 순간적으로 옷 벗고 바로 거기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작태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로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그냥 개인 사무소로 하면은 그 제재를 또 피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들의 이 정말 못돼 먹은 버릇 이제 이건데요. 특수부 출신들의 또 역할은 뭐냐? 기소 전 구속만큼은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기소를 아예 안 하도록 하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관예우가 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 변호인 참여한 걸 보고 아까 신유전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대륙아주죠. 로펌이. 네. 대륙아주라는 지금 아마 대륙아주가 탑5, 6 근처에서 있을 정도로 꽤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아주라는 로펌이 매개가 돼서 지금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지만 밑에 있는 특검보와 실무 검사들 중에는 특수부 출신들, 그다음에 그 로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이제 이게 하나의 매개 장치이고요. 두 번째가 이 특수부 출신들의
전형적인 정관예우를 노리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그냥 빼놓고요, 도덕성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거액의 뭐 이걸 받으면 얼마든지 나는 그냥 변호인 참여합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인가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요즘에 각 지검에 특수부, 이제 이름은 없어졌지만요, 특수부의 역할을 하는 이 팀들이 없는 사건을, 흔히 말하는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 사례들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해체되기 전에 막바지 뭔가 한 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특수부 출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 우려가 참 많습니다. 양파링님,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내란범보다 제가 먼저 저승길 가게 생겼습니다. 장훈님, 오광수를 보니까 이문정이 옳았다. 간이님, 오광수 처음부터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저도 그랬어요. 인상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네. 아주 전형적인 검사형이야. 예. 딱 그렇게 근데 생겼어요. 왜 그런 놈을 시켰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글쎄요,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봉욱 민정수석 굉장히 주시하고 있으니까 처신을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를 사실은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에 사실은 그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에 있을 때 그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저렇게 기억을 하고, 판결문에도 좀 그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좀 신빙성에 대해서 좀 따졌던 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봉 민정수석이 정말 까딱하다가는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정말 오염시킬 수가 있다. 처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경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검찰 개혁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런저런 지금 소리가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내란 수사라든지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그자들이 저질렀던 죄, 이런 것을 다 드러내고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차제에 정말 어떻게 윤석열 같은 놈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가를 좀 고치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니까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이러니 이게 안 바뀌면 나라 안 바뀌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오광수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막 화는 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붙어보자. 니네들 전면전으로 나오지 진짜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냐면은 통일교로서는 이제 마지막 곳까지 다 지푸라기라도 뭐 다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그만큼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파이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오광수든 그 다른 그 김호수든 이런 것들에 또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문정 검사가 오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랬던가요? 정성호 장관이 그랬던가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뜻을 두고 같이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은 이문정 검사장이 네. 오적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본인의 뜻이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뭐 제가 좀 전에 감히 제 주제에도 이제 뭐 민정수석, 한 나라를 정말 위해서 일하는 민정수석에게 경고를 막 드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패널로서 그렇게,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공직에 있는 이문정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전달을 그렇게, 자신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딱딱딱딱 하는 것이 완전히 뭐 적절해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더 세게 역설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했다. 그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적절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발목이 세게 잡히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걸 좀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검사장 타이틀 달았다고 그런 목소리 안 내고 뭐 또 이제는 뭐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 또 이문정 아니죠? 저는 이문정 검사장의 취임식장에서 그 참석했던 기존의 검사들 뭐 직원들을 포함해서요. 그 뭐라 그럴까 이 썰렁한 분위기 일부러 좀 연출된 거는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검찰 내에 아직도 얼마나 기존 집단들의 그 공고한 저항이 대단한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문정이라는 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그냥 굽히지 않는 그 저항이 이제 뭐라 그럴까 내부에서는 아유 그래 뭐 지가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식의 그 냉대하는 이제 그게 이문정 검사장의 그 동부지검장 취임식장 때 분위기하고 딱 연결이 된다. 근데 오적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아침에 노환석 지금 대검 차장이죠. 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고 이제 한마디로만 돼 있습니다만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옹호 검찰은 지금 거기에 거의 뭐 몸을 던져서 지금 이제 매달리고 있는 꼴인데요. 뭐 법리적으로 또는 뭐 현실에서 따져보면 경찰이 1차 수사권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덮어버릴 경우에 그 실체와 진실은 그러면 누가 밝히느냐 이제 이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작태에서는 얼마나 더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까? 뭐 이미 이제 드러난 그다음에 지나간 이름이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뭐 그 정말 과도한 검찰권 행사,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건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면으로 겨눈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은 대통령마저도 겨냥을 해서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해왔던 거.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거 깨끗이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통일교는 자신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죠. 지금 특검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5천 명까지 동원해서 계속하겠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1인 시위 할 거예요. 집회도 신고도 해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종교 탄압 이렇게 지금 뭐 포장을 하지만 이건 종교 탄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적으로 통일교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했는가? 뭐 일단 교사 확장도 있고 김건희가 선물 받고 나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먼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이게 현지 실사도 하지 않고 윤석열이 1,30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 김준일 의원님 거의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거의 그냥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솔직히 이 캄보디아 ODA 이권은 꽤 오래된 얘기예요. 꽤 오래된 얘기에 이권 사업을 통일교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통일교에서 그 뭐 안명식 릴레이 시위하고 이러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하겠죠. 그리고 변호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교회? 니네들 이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거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니를 해제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종교하고 정치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이게 단순한 가벼운 그냥 부정부패 건인지 아니면 진짜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당권 개입이나 후보 선출 과정에 진짜로 개입한 건지 이거는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하는 일을 왜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명확한 일입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비례대표로 통일교의 유력한 간부가 그것도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정치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매관매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라는 거를 일종의 뭐 꼭 돈이 아니라도 대가를 가지고 뭔가 확보하려고 한 거니까 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언론사 인수도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YTN이라는 구체적인 이권 사업이죠. 예, 그 이권 사업에 분명히 지금 대가가 오갈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 이걸 놓고 통일교는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치부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탈법이죠. 통일교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혹시 어디가 더 교세가 셉니까, 윤경호 소장님? 뭐 신도나 이런 거에서는 뭐 여기가 본산이니까요. 본산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이 파크원 2개 건물 있는 곳 거기에 과거 문선명 씨가 살아 있을 때부터 거기에 통일교의 헤드쿼터를 짓게 해주면 뭐 그때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에 YS 말기에 우리 IMF 구제금융 받는 그 언저리에 대한민국의 외채를 우리가 다 갚아줄게라는 식의 얘기도 했다는 비공식적인 전언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뭐 YS가 아시다시피 개신교의 뭐 거의 뭐 적극적인 그죠? 그래서 약간의 통일교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인 이교도 같은 그런 있어서 YS는 아주 완강했다는 거고요. DJ 역시도 그런 제안이 DJ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통일교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출발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일본이 훨씬 더 셌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베가 피살됐을 때 그 피살범의 모친이 통일교에 뭐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래서 생긴 뭐 원한 이거라고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본에서 통일교는 상당 부분 철퇴를 맞았죠. 이게 종교 집단이 정치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제재를 가야 된다. 우리도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통일교를 무슨 종교 집단의 하나라고만 생각하다가는 그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얘기도 나오는데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하면 잽이 안 되죠? 뭐 종교 학자들이 이제 많이 분류하대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에 변종된 개신교의 두 축이 하나가 통일교고 하나가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태선 교주의 밑에서 갈라진 게 신천지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조영기 목사의 순복음도 이교도 취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본류에 그냥 포함이 된 거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통일교와 신천지 그러니까 그 신앙촌의 뒤를 잇는 신천지 이런 식의 이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가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 둘 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당원 몽땅 가입해서 뭔가 대가를 뭐 원하면 뭔가 다른 걸로 공헌을 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의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막 정치권에 접근하고 뭐 이러는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확장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건데 정치권이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챙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까지는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김정한 목사 거기는 아주 정통 기독교의 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또 종교인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전화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이번에 통일교가 한 거 보면은 거의 파워브로커예요. 완전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교인들, 거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걸 다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이권 사업 그리고 거기다 인물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파워를 만들어서 영향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랬고 거기다가 차세대로 김건희까지도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파워브로커 역할까지 하는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국혁신당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조국 대표 사면 이후에 당이 막 계속 어수선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이 조국 대표가 사면돼서 돌아오면 뭔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면서 탈당했습니다. 자, 탈당 선언하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저 내용이 논란이 됐던 게 꽤 오래전이잖아요, 신유준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5월 달부터도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김선민 의원 같은 경우는, 5월 3일경에는 이제 SNS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4월 14일과 17일 총 3건의 비위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 각 개별적인 사건이고 당연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로, 한 건은 인사위원회로 직권해부하였고 이 중 한 건은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이 사건 처리 원칙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제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 뭐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 강미정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 있다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그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피해자들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다시는 여의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4월 달에 접수가 되었지만 8월이 다 지난 시기까지도 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를 보면서 뭐 강미정 대변인의 말을 빌어보면은 그 와중에 이제 2차 가해성 발언도 있는 것 같고 폭행까지 지금 언급한 거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조국당은 지금 조국 대표 사면 이후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또 이런 일이 터졌으니 상당히 좀 난감하겠는데요. 많이 난감하겠어요. 정말
지금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대표가 옥중에 있을 때도 상당히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나가가지고 잘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 중에 보면은 그동안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당직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무마하는 식으로 예, 넘어가는 예.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저도 여기서 실명을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로운 것이 피해자든 예. 아니면 가해자로서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피해자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뭐 자기들 처지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른바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당에 상당히 요직을 맡고 있고 당에 또 이른바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당내에 그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 있으면 그거 왜 말하자고 그래. 뭐 이거 얘기한다고 더 이상 커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미정 대변인이 뭐 참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네. 그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 기간에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전 대표에게도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월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5달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럼 뭐 조국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사퇴한 거 보면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조국 대표의 비호를 받고 있다. 결국 그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그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 기득권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거겠죠. 이렇게 되면 당내의 처리를 가지고 뭔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 고소고발이라든가 이건데 이제 2단계에 가면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그게 제3자의 위력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그 집단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 이건데 그 판단이 조국 대표 한 사람에게만 지금 의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야말로 지금 내란 특검 또 새 정부 출범 검찰 개혁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다 힘을 합쳐서 돌파해도 어려울 상황 아닙니까? 국힘당 하는 거 보면 더 그렇고 그런데 안에서 자꾸 검찰 개혁을 놓고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조국당도 이런 문제가 막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내란 세력들한테 빌미를 주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내부의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대통령. 저는 근데 그래서 이 지금 당원 주권주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든지 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글쎄요 내부적 뭐 국회의원들 간에 그런 동력을 상실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래서 더 우리가 여론이 우리 정어리원들이 중요하다. 정어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닥쳐서도 처리할 일은 처리하되 개혁만큼은 힘을 반드시 받고 가야 된다. 개혁에서 주춤하면 우리는 그거는 못 참는다. 너네가 뭐 이것저것 지금 사법부 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뭐 김호수, 오광수, 뭐 강찬호 다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여기서 개혁을 멈칫하다가는 되치기를 당하는 역공을 당하는 수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이제 뭐 통일교도 그렇지만 통일교는 사실 일본에서 해산명령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25년 올해 3월 달에는 아예 종교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됐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은 어쨌든 일본에서는 한 번은 정부가 이런 해산명령 신청을 할 걸 알고 16년 전부터 2009년부터 통일교 측에서는 이런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비를 할 때 일본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아주 김건희, 윤석열과 유착관계를 세게 했던 건데 지금 9월 8일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의자가 소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맡은 변호인인 오광수가 먼저 특검에 방문하고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이 개혁을 이것들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을 저지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어리원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오로지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를 실천시키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은근히 살짝 논점을 피해 가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끔 우리 신유진 가끔, 변호사 매력이요. 네. 옆으로 새는 매력이 이렇게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갑시다. 네. 지금 네. 이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그런 영향도 걱정하지만 절대 그런 걸 명분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이 억울한 부분을 왜 안 풀어주는 거야. 그래 조국 사면되면은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사면되고 돌아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면서 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줘.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피해자한테 야야야 네가 그러면 뭐가 도움이 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최강욱 민주교육원장도 상당히 이 피해자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강미정 대변인이 최강욱 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이 성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녹취 파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걸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강 대변인이 참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강욱 원장은 조국 혁신당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이죠. 아이고 참 저는 또 특히 열린민주당에서 예. 대표를 같이 모셨던 계셨잖아요. 또 최강욱 대표님 모셨던 분인데 요번에 최강욱 워낙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원장님이 얼마나 검찰 개혁과 예. 그다음에 온갖 사법 개혁 이런데 굉장히 굉장히 진보적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또 신뢰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비치시는 포지셔닝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난감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건 어색하고 뭐냐면 당장 여기 지금 민주교육연수원장을 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국 혁신당의 행사에 가서 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아침에 뭐 이것만 녹취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뭐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질문이 나오면 본인이 잘 모르시면 잘 모르는 거로 그냥 끝이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제일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히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최강욱 원장님이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사회적인 그
이른바 상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강욱 원장이 이제 워낙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네. 말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또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싸워야 될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피해입니다. 예. 3차, 4차 피해가 되죠. 아니요, 저도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디까지인가 사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정황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사소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요, 항상 성 비위에 관련된 거는 그냥 물론 여기에는 남녀 간의 문제로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권력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권력 관계가 개입이 된 거로 보여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만 봤는데 저는 사실은 뭐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사실관계를 못 봤는데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만 네. 얘기하시면 돼. 그냥 네.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공당인데 이게 문제 제기가 4개월, 5개월 전부터였다면 당 내에 일종의 시스템이 있어야죠. 뭐 기율위원회든 또는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랬어야 아까 최강욱 의원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뭐 대의를 위해서 소위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는 지금은 통하지 않잖아요. 예. 네. 자, 지우아빠 헬리님 아쉽습니다. 된장찌개 올릴 때가 아니었어요. 직장 내 성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좋아했던 당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지우아빠 헬리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죠. 예. 강유정 대변인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제가 그냥 이거 예. 한마디만 하면은 강미정 대변인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위치가 대변인이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말 이 탄핵과 그다음에 정말 내란 사태와 그다음에 대표의 사면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용기 잃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디 자리에 오늘도 뭐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공인으로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용기를 잃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조국혁신당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기는 했네요. 이 내용 전해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당 게시판이죠.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서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받았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데는 유감을 표한다. 보도에 유의해달라라고 하면서 주요 진행 상황을 딱 올렸는데 일단 당에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글쎄요. 저쪽에서는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쪽에서는 얼음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금 관료주의적인 조금 그게 보이네요. 예. 네. 일단은 정말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공감해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이죠. 자, 윤석열이가 어제 느닷없이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우리 군인은 건들지 마라. 아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어떤 자인 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군인 탄압을 멈춰라.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언제부터? 책임이 있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와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고 재판도 받고 그래 다 내 잘못입니다. 군인들은 죄 없습니다. 통수권자인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될 놈이 빤스만 입고 들어놓아서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더군다나요. 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군은 죄가 없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왔던 것을 보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옳시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군한테 다 책임을 떠넘겼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군이 뭐 좀 오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변론 때 뭐 저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얘들이 아마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둥이를 콱 패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걸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장군들한테 미루고 다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작전은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네. 요 작전은 탄압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적어가는 게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군인들은 이 탄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종교 탄압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탄압 프레임이라는 거로 가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킹리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종교 탄압이라든가 탄압이라는 거에 프레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걸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전히 그걸 위해서 어제 뭐 120자의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일교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탄압의 우리는 공동 피해자다. 우리 다 같이 하자. 검찰도 피해받고 있다. 검찰 지금 해체되지 않느냐. 다 같이 우리는 피해자다. 이거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까? 네? 일단 정신 올바로 박혀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지금 안에서 뭐 빤스쇼를 하고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다가 직위원이 계속 자기 재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1심이 구속 기간 중에는 절대 못 끝납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는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자기가 나가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직위원 재판부는요? 저는 직위원 재판부는 4개월 후에 윤석열을 풀어줄 마음을 처음부터 먹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여름 휴가부터 아주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윤석열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과 손발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루마루님은요. 사성장군 퇴출당하니까 믿는 구석이 없어지고 그 후 나머지 잔당들까지 잡혀가면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요? 라고 분석하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이 저런 발언한
배경 뭐로 보십니까? 저는 맥락, 흔히 말하는 앞뒤에 연결되는 맥락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보이니까 윤석열이 한 행태는요, 그 어려운 한자말로 비루하다 그러잖아요. 찌질이.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심판 내내 밑에 있는 지 부하들, 뭐, 군인들 다 거기에다가 책임 떠넘기고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느닷없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벌을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앞뒤가 서로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배경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탄압 프레임이요? 이게 지금 탄압이라면은 본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소까지도 그 모든 게 다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야 될 텐데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비루하다라는 식의 고고한 듯이 보이는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기가 싫습니다. 그냥 찌질이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저런 얘기가 앞뒤 잘 연결이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를 듣다가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거기 왜 영치금 3억 받아가지고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작년 우리 1월 달에 해가지고서는 동안에 매일매일 2만 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최고 한도가 2만 원 아닙니까? 2만 원을 다 썼다는 건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는 얘기지. 그잖아요. 거기서 무슨 딴 거 살 거 아니니까 맨날 불닭 볶음면을 먹었든지 뭘 소시지를 먹었든지 맨날 2만 원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야,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아니만 생각을 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얘기하는 건 순전하게 이 벌을 고모호수 피하려고 탄압 프레임 하는 거 외에는 정말 비루하다는 말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모호수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조갑재 선생이 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분석이 적중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윤석열 공소장을 변경해서 계엄의 이유로 김건희 리스크 방어용이라고 명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살리려고 했다. 나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적중했다. 조갑재 선생이 자랑하려는데 저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계엄 발표한 날 알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당장 그때 외신들이 다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헌재에서 왜 그거 제기 안 했냐? 딴 게 워낙 증거가 확실하니까 안 그러다 보면 탄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양반 정말. 우리 그날 새벽 방송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번에 항소가 아니라 바꾼다면요. 공소장을 바꾼다면서. 공소장 변경이요? 바꾸는 거. 공소장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김건희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마치 새로운 사실이냐. 놀라셨나? 나만 몰랐어. 그런 거 보니까 좀 귀여운 데가 있다. 조갑재 선생님. 아니 심지어 만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뭐까지 해봤냐? 난 계엄까지 했어. 이런 만평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미친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 참 힘듭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최고의 엔터테이너 신유진 변호사님 정어리 TV 2주년 개국 행사 때는 저와 동반 MC 아시죠? 1주년 좋아요. 행사 때 MC 했었거든요. 네.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분입니다. 늘 즐거움을 주셔서 목요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은 완전히 프로 MC예요. 네. 영광입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도 네. 보수 형님 TV님이 보내셨던 거, 개그맨 떨어진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렇게 하셨던데. 개그 우먼 떨어졌습니다. 네. 코미디언 콘테스트에서 MBC. 네. 보수 형님 TV님 비록 MBC 개그맨 시험은 떨어졌어도
변호사계의 개그우먼 신유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신유진 변호사님 덕택에 오늘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어. 아, 제가 좀 전에 발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욕을 올리시니까 또 응원해 주시는 제가 좀 욕을 좀 먹어야지 슈퍼챗으로 좀 위로를 해주시는 거 봅니다. 네. 그 어저께 그 MBC의 뉴스 하이킥에 뉴스 앞차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앞차기에 나오신 거예요. 신유진 변호사가.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6시에 시작하기 전에 5시 반부터 30분 동안 완전히 이제 뉴스 앞차기인데 뉴스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밥만 차요? 서로 놀리면서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백운기 여기 정어리 TV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앞차기를 하나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5분만 지금 왜 앞차기가 아니고 리허설 하시잖아요. 조금 한 15분 좀 하셔가지고 놀아야 돼요. 꽁치 타임 뭐 이런 거 가져요? 꽁치. 꽁치 타임. 너무 좋은데요? 정어리 앞에. 네. 아, 그거 재밌다. 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아, 큰일 났어. 오빠는 좀 늦어. 그러게 말입니다. 아, 큰일 났어.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정어리 앞에 오빠는 꽁치 좀 타임. 늦어. 그 앞차기에서 제가 듣고 참 이 아재 개그가 이런 거구나 하는데 인천 앞바다 네.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그럼 바로 나와요. 이거 아닙니까라고. 뭐라고? 인천 엄마다. 인천 뒷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와 인천 엄마가 바로 맞추시네. 네, 정답이에요? 예. 대사남. 그게 앞차기에서 나온 꽁치 개그예요. 타임 해야 되겠네. 네, 아, 그렇지 해야 됩니다. 대사남. 내가 저 서영춘 선생이 하는 거 그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사이다가 뭐.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저기에다 썸네일에다 올리고 이래야지 되는 거야. 산에 가야 버물자, 가까이 가야 버물자. 인천 앞바다 이거 있어. 꽁치 하시죠. 아, 좋습니다. 꽁치 타임.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어저께 나오셔가지고 어저께 그냥 그 에너지 그래도 어저께 테토니아 소리는 못 들었어. 네. 어저께는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세게 하는데 야 30분이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듣기만 하신 거예요? 앞차게 나가신 듣기만. 거예요? 아니 듣는 거죠. 거기에는 다 저기 신유진 변호사 거기는 그 젊은 사람들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되는 사람들만 나가가지고 놀리는 거거든. 권순표 앵커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옆에 놓고 놀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놀림을 당할 꽁치 타임은 놀림을 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럼 거기서 너덜너덜 해가지고 제가 본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권순표 앵커를 저도 몇 번 같이 하는 걸 봤지만 굉장히 그렇고 나서 5분 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너무 정상인인 것처럼. 정상인은 버전이 바뀌어요? 네, 버전이 바뀌어요. 바꾸고 그다음에 권순표 앵커가 무슨 저기 있냐면 조금 당황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특색이 있어요. 마치 원숭이처럼 새빨개지는데 그걸 해주면은 그냥 막 좋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꽁치 타임. 그러니까 막 너무 뭐냐 이게 늠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꽁치 타임 전에는 꼭 그걸 한번 넣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곱부가 맛입니다. 오, 똑같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꼭 제가 망가지길 원하죠? 아니 그게 대세니까. 그게 대세긴 합니다. 요새는 모든 저기에 망가지는 게 대세입니다. 망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특별 프로를 하나 만드세요. 꽁치 그러니까 타임. 요전에서 하지 말고 요새는 저쪽에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저도 왜 요새는 사장 남천능도 맨날 깔깔대고 웃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대한뉴스에 평소에는 재미없는데 주말 방송에 뽀찌 방송이라는 게 해요. 뽀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기서 이제 막 앞에다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웃고 놀거든. 그게 그렇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일단 거예요. 시험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꽁치 타임을 한번 좋습니다. 미리. 좋습니다. 꽁치 타임. 준비 단단히 하고 큰일 와요. 났는데요. 아,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애견남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나겠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하고 저처럼 노력을 해야 소장님은 정 자신 없으면 그냥 꽁치 탈을 쓰고 와요. 알겠습니다. 모자라도 씌웁시다. 아, 제가 준비할게요. 모자라도. 제가 적절한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꽁치가 맛있는지 정어리가 맛있는지 뭐. 패턴이요. 네,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주셔가지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망가지는 거 너무 좋아해. 무엇보다 뉴스만 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웃을 시간이 없어요. 웃음을 드리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네. 꽁치 타임이 있으면은 네. 와 정어리언 100만 정어리언들이 모이는데 더 힘이 받죠. 자, 네. 꽁치 타임에는 뒷배경도 바꾸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네. 안 왔으면 좋겠네. 이번에 보니까 문형배 재판관님이 유머 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대요. 저도 김장하 선생과의 공통점에 네. 유머 감각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 요즘에 활발하게 이렇게 출연하시던데 왜 우리는 안 오시죠? 네. 하여튼 유머 감각이 참 좋습니다. 그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사가 없고 여유가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진애 의원님 김진애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최고지. 최고입니다. 패턴이요. 윤석열이한테 유머 들어본 적 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유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정신머리가 없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자가 유일하게 정말 믿고 따랐던 한 사람은 김건희였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김건희가 유머 없기는 또 대단하지. 나는 김건희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 긴장하게 만들어. 자기가 너무 긴장하니까, 돋보이려고 긴장하니까 보고 있으면 거북해서 죽겠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 하여튼 자, 간에. 2부에 이병철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네. 김진애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다음 주에 그럼 꽁치 타임 때 뵙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